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셨을 부분입니다. 네. 전광판 구속은 왜 160이고 왜 TV 중계 구속은 158이 나옵니까? 뭐 문동주 작년에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들 막 되게 이 맞아요. 숫자가 달라가지고 네, 네. 보면서 뭐야 다르잖아 이런 이야기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사화는 막 2017년인가 18년도부터 했어요. 왜 이렇게 하냐 좀 합쳐라 메이저리그처럼. 메이저리그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똑같잖아요. 그냥 TV 중계 구속이 앳벳 구속이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로 통일되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전에 KBO 리그는 왜 그랬냐면은 그 중계 방송사마다 그 트래킹 데이터 시스템이 달랐어요. 뭐 모방송사는 트랙맨 쓰고 모방송사는 PTS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계 방송사마다 막 구속 차이가 났던 건데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ABS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계하면 오른쪽 하단에 ABS가 떠요. 스트라이크 볼 하면서 이때 또 구속도 같이 뜨는 거예요. 근데 이 ABS 구속이랑 현장에 있는 전광판 구속이랑 한 2km, 3km가 맞아요.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죠. 어디서는 151이라고 하는데 ABS에서는 149, 뭐 148 이렇게 찍히니까. 그러니까 이게 137과 139면 뭐 그렇구나 하네. 네, 맞아요. 이게 한 155 던지는 선수한테 네. 155냐 157이냐는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149면 140 되고 그니까요. 151이면 150 그렇죠, 되잖아요. 151 되니까. 이 간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이런 거야 도대체 하시는데 뭐 결론은 그 트래킹 데이터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ABS는 PTS 시스템을 사용하고 전광판은 좀 구단마다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트랙맨 그리고 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피드는 호크아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측정 방법이 좀 달라요. PTS와 맞아요. 호크아이와 네. 트랙맨이 조금 다른데 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PTS와 호크아이는 광학 기반, 즉 카메라 방식입니다. 카메라 방식인데 이게 찍는 방식은 동일한데 또 다른 게 호크아이는 이걸 측정하고 나서 좀 그 안에 알고리즘에 맞춰서 다시 재측정한 결과를 표시를 해요, 구속이. 그래서 PTS는 그냥 찍자마자 나오는 거고 호크아이는 그 안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이 구속을 측정한 다음에 이 알고리즘에 맞춰서 나오는 결과값으로 표출을 하는 건데 일단 PTS 호크아이는 이 측정하는 방식을 그 우리가 운전하면은 과속 단속 카메라 많이 보잖아요. 보면 이제 딱 한 구간 정해놓고 딱 찍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트랙맨은 레이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과속 단속 카메라 개념으로 보면은 그 구간 단속 기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동안 쭉 하고 평균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트랙맨은 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예, 투수의 공에 떨어질 때부터 밑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걸 쫙 재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균치를 하는 거죠. 산출을 하는 거죠. 이게 트랙맨의 개념이라서 아무래도 장비마다 이거를 측정하고 그쵸. 계산하는 이 알고리즘이 다르다 보니까 이래서 구속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속의 차이를 두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답이 그쵸. 없어요. 네. 옛날에 우리 막 그 고교야구 보면은 스카우트 분들이 다 레이더건을 갈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있죠. 다 달라요, 이거. 네. 예, 레이더건은 여기 놓느냐, 여기 놓느냐에 따라서 맞아, 맞아. 구속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구속에 대해서는 뭐가 맞다, 이건 없어요. 그런데 구단들이 그러면 왜 PTS를 안 쓰고 뭐 트랙맨이나 호크아이 쓰냐? 이거는 트랙맨과 호크아이에서 나오는 투수가 던진 공의 회전수 그리고 무브먼트 이게 훨씬 정확하긴 합니다. PTS보다는. PTS는 이 회전수가 추정치예요. 네, 그래서 뭐 커브의 회전수가 막 말도 안 되게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PTS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아무래도 구단은 좀 더 선수에 대해서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랙맨이나 호크아이를 씁니다. 요즘에는 좀 그걸 봤는데 예전에는 방송사들도 추가로 스피드건을 설치를 했어요 또.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다 달랐던 거예요. 네, 좀 더 네. 그래도 진보된 기술 쓰고자 해가지고 방송사들도 계약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렇게 쓰곤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방송사마다 장비가 다르니까 방송사마다 구속이 달랐던 거고 지금은 ABS가 생기니까 그래서 또 이게 혼란이 지금 나오는 건데. 그것도 이제 놓는 위치가 다 달라. 네. 네, 어느 방송사는 여기다 놓고 어느 방송사는 여기다 놓고 또 어딘 여기다 놓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까지는 엠스플은 그 전광판에 나오는 숫자 있잖아요. 네.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내보내는 방식을 썼었어요. 네. 그래서 전광판이랑이라도 통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요즘도 보면은 이 구속이 찍히지만 화면으로 이게 160을 전광판에 찍히는 카메라로 이렇게 그렇지, 맞아요. 찍어주잖아요. 네. 이렇게.
그게 좀 웃긴 거죠. 근데 여기도 화면에는 뭐 158로 여기 158 던졌는데 이 맞아요. 카메라로는 네. 전광판에 160 찍힌 거를 찍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됐었던 게 작년에 문동주 선수가 시즌 초반에 맞아요. 광주에서 최초로 국내 선수 160km를 찍었잖아요. 이때도 재밌었던 게 그때 이 160km는 어쨌든 이 PTS가 KBO 공인 업체니까 PTS 160이었고요. 호크아이는 그때 159, 트랙맨은 161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때도. 네. 그런데 다 달라. 만약에 이 기준을 트랙맨으로 뒀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토종 선발 투수의 최초 160은 안우진 선수였습니다. 2022년도에 이미 안우진 선수가 한번 트랙맨 상으로는 160km 찍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트래킹 데이터 시스템마다 다른 이 구속 측정으로 인해서 혼란이 너무 많은 거죠. 다 달라. 다 예, 달라요. 예, 통합을 시키긴 해야 돼요, 무조건. 아까 댓글에도 다 다르다고 이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통일시켜달라고 댓글 팬들은 잘 모르겠고 통일시켜주세요 이러는. 그래서 지금 또 팬분들이 아까 제가 댓글 좀 봤는데 왜 그러면 KBO는 PTS를 쓰나요? 조금 더 오래된 버전 같은데. 쓰나요? 했는데 KBO의 설명은 이거예요. ABS를 하는데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PTS의 반응 속도가 가장 안정적이고 빨랐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투수의 공을 측정하는 거, 뭐 수직 무브먼트, 회전축, 뭐 RPM 이런 거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그 데이터 트래킹 데이터 시스템이 진보된 기술은 맞는데 이거를 그냥 ABS로만 국한돼서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게 PTS였다. 반응 속도. 그리고 이게 그 트래킹 데이터 시스템마다 좀 다른 게 날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비 오거나 막 이러면은 아예 작동 안 해버리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뭐 사고가 좀 경기장마다도 그 ABS 다르다고 했던 게 그런 것도 무관하진 않을 수 있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안정성을 봤을 때는 KBO 판단에서는 PTS가 가장 ABS 안정성에서는 좋았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KBO 관계자 말로는 올 겨울, 그러니까 올해 말에 한 번 더 입찰을 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선정되는 업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만약에 호크아이가 된다 하면은 뭐 아마도 그 ABS와 전광판의 차이가 거의 없거나 광주는 똑같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구단별로도 지금 쓰는 게 트랙맨이랑 호크아이가 다른 거죠. 네, 기아가 호크아이 쓰고요. 나머지 구단들이 트랙맨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기록 데이터를 봤을 때 누구의 평균 속도를 신뢰성도 그렇고. 신뢰가 약간 약한 거죠. 왜냐면 다 다른 장비로 다른 위치에서 다 이 쟀으니까 속도를. 사실 이거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 트래킹 데이터 시스템을 KBO 구단들이 한 2018년도부터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 트랙맨이랑 계약도 하고 막 이런저런 업체랑 계약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좀 문제 제기는 해왔는데 KBO도 모르고 있진 않았거든요. 통합 데이터 가야 된다라고 했지만 2022년도였나요? 21년도였나요? 그때 사실 트랙맨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KBO와 트랙맨 측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트러블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인 데이터는 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제일 빠른 걸로 하죠. 수술 기분 좋게. 투수는 저게 가장 좋죠. 제일 최고입니다. 자, 포항 가면 김태균도 147이라고 엔트로피님 이야기하시고. 일본, 미국은 전부 트랙맨이에요. 미국이 트랙맨으로 가다 호크아이로 아마 그러니까 지금 MLB 스태캐스 시스템이 호크아이로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트랙맨이 됐던 호크아이가 됐건 한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되면 돼요. 하나만 통일시키면 뭐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통일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뭐 문동주 선수가 160을 던지거나 이러면 기자님들 기사 쓰시면 구단의 측정 결과에 의하면 160이다. 이런 단서를 이렇게 달아놓고 기사를 쓰시잖아요. 좀 가타부타 해요 보면. 그래서 약간 굳이 이래야 되나? 굳이 지금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그럼 호크아이로 가자. 호크아이가 최신 기술이니까 호크아이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KBO에서. 근데 왜 안 됐냐? 호크아이가 딱히 그러니까 한 2년 전으로 시점을 돌려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호크아이가 딱히 KBO 리그 한국 시장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직원도 별로 없고 이게 소니가 그 호크아이에 대한 기술 저작권을 갖고 있거든요. 소니 코리아가 이걸 하는데 막상 보면은 인력도 별로 없고 뭐 직원 한 3명 있고. 근데 이게 10개 구장이 이상인데 필요한 거. KBO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5경기가 열리는데 뭐 실시간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호크아이는 2년 전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호크아이가 그때 월드컵에서도 호크아이가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골라인 그거. 이미
중국에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중국 축구장에. 여기 신경 쓰기도 바쁘다. 한국을 신경 쓸 수가 없다. 발주 물량이 이 대륙에서 더 많이 지금 들어왔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좋은 거를 왜 그렇게 안 했을까? 네, 그래서 이미 호카에 설치하는 것도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호랑이님이 호카이로 가요. 나름 어벤져스잖아. 근데 호카이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2년 전 얘기니까 네. 지금은 또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일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네. 근데 조금 더 채용해 주셔서 우리나라 KBO도 좀 신경 써주시면. 그런 그 라인 판독도 다 호크아이 시스템이 네. 그 호크아이인 네.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가장 최신식 기술인 거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도 호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제가 좀 아쉽고 충격적이었던 게 서울 시리즈였어요. 그렇죠. 예. 네, 그때 고척돔에서 했잖아요. 전 그 처음에는 그 고척돔에서 서울 시리즈 하기 전에 막 메이저리그 굉장히 인력도 많이 투입하고 뭘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예. 아 그러면은 스태캐스트 해야 되니까 아. 호카이 까나보다 고척돔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맞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던 걸로. 기존에 있던 트랙맨으로 했대요. 근데 그때 정말 재밌었던 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때 베이스볼 서번트가 실시간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나라 대표팀이랑 다저스랑 할 때도 네. 샌디에고랑 LG 트윈스랑 할 때도 네. 다 그게 돌아갔거든요. 그때 그래서 김태견 선수가 RPM이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서번트에서 실시간으로 아 그래서 제임스 아우맨이 이렇게 한가운데 헛스윙을 하는구나. 우리나라 트랙맨으로 서번트에 계속 지금. 그러니까 그때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어차피 그냥 호카에 설치 안 하고 트랙맨 깔려 있으니까 옛날에 메이저리그가 트랙맨으로 스태캐스 돌렸으니까 그래 옛날 걸로 돌아가서 구현하면 돼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재밌었던 게 김태견 선수의 이 수직 무브먼트 RPM이랑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이의리 선수가 그렇네요, 예. RPM이 2,500이 넘게 나오는 와.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공인구를 네. 대표팀 선수들은 KBO 공인구를 아, 썼고 그쵸. 메이저리그 네네네. 선수들은 메이저리그 공인구를 썼어요. 알려진 대로 KBO 공인구가 실밥에 약간 도드라지고 스핀이 잘못 갔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를 이 선수가 그래서 메이저리그 가도 이렇게 RPM 찍어 이렇게 단언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재밌잖아요. 이렇게 그럼요. 실시간으로 막 네. RPM 나오고 우리나라 선수가 네. 메이저리그급의 수치를 찍으니까. 예, 무브먼트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또 하나의 야구의 재미가 되는 거거든요. KBO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왜 안 하냐는 거지 근데. 많이 왜안 되고 있는 아쉽습니다. 건가요? 결국에는 예산인가요? 데이터 업체를 예산? 선정을 이거죠? 해가지고 예산이죠. 예, 모든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알력 다툼도 이전에 그 우선 협상자 네. 선정하고 나서 협상을 해도 좀 있었고요. 예. 결국은 아까 이제 뭐 김도빈 선수 이야기도 그렇지만 지금 이 주제도 답이 있는 건 아니네요. 아직 뭐, 예. 아직까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합치는 거가 답일 것 같은데 그게 네, 지금 답은 나와 말처럼 있는데 쉽진 않다. 네, 답까지 다가가기가 아직은 좀 불명확하다라고 하고 답은 나와 있는데 답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 네, 그게 참 어렵다. 네. 어려워 보인다고 크리스 킴님이 이의리 RPM 2,500이 넘게 나온 그 최고가 2,500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의리 선수의 이 매력을 또 그러니까 그 그 숫자 통해서 2,500이면 사실 왼손이 메이저리그에서도 2,500. 네. 흔치 않은 수치잖아요. 왼손 2,500, 왼손 네. 포심 2,500 별로 없죠. 어. 네. 제 기억에 오승환 선수도 그 미국에서 뛸 때 그 정도 비슷하게 나왔을 때 잘했다고 했던 네. 것 같은데. 아. 그래가지고 참 저는 그때 되게 좋았어요. 이 베이스볼 서번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야구를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베이스볼 서번트라는 게 그 실시간 각종 이제 뭐 타구 맞아요. 관련 맞아요. 속도 다 그다음에 나와요. 뭐 많이 올라와요. 투수의 구속, 네. 구종, 네. 구사 비율 뭐 이런 게 맞아요. 정말 다 다 나와요. 나오는 다 나와요. 사이트니까. 네, 그리고 하나. 경기가 끝나고 보면은 이 네. 투수가 어떻게 그 구종배합을 했는지 이게 마치 리포트처럼 맞아요. 쫙쫙 나오거든요. 예. 이제 라이브 중에 서비스도 굉장히 잘 돼요. 네. 그래가지고 와. 그런 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나요? 일단 그걸 통합 데이터로 하면은 또 통합 뭔가 또 통합해야 돼. 시작점은 이겁니다. 데이터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기반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통합이 잘 안 참 돼. 많이 안 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기자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항상 구단에 물어봐가지고 데이터 좀 부탁드릴게 하면 그렇게 받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네. 돈이다 다 돈이라고. 돈이다 다 돈. 네. 다 돈이죠.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관중들이 워낙 많이 네.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게 그 N팍 창원 NC파크 그리고 수원 KT 위즈파크 가면요 그 한 면에 그게 나와요 실시간으로. 맞아요, 구속을, 맞아요, 맞아요. 네. 구종, 창원. 회전수 네. 다 나와요 네. 구속. 그러니까 이게 또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서반트처럼 막 엄청나게 세세하게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원하는 것들 수직 무브먼트, 수평 무브먼트, 네. RPM, 구종 이런 거 하려면 또 해요. 예. 근데 못 하고 있는. 예. 근데 몇 가지 지금 관문을 못 넘어가지 못하는 건데 기아는 왜 혼자 다른 걸 썼냐고 하시는 분 계신데. 예, 사실 트랙맨이랑 기아랑 마지막까지 막 협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트랙맨이 다른 구단들은 다 이제 협상을 해놨고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기아가 마지막이었는데 좀 기아와는 좀 입장차를 못 좁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아는 그러면 우리는 굳이 트랙맨 안 가고 메이저리그 가서는 최신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호카이를 또 하게 된 거죠. 예. 그런 또 여러 가지 비화들이 있었군요. 자, 어쨌거나 이번 주제의 결론은 통합이 답이다. 네, 예. 제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야구에서 그래야 대통합이 야구를 필요한.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이게 또 하나의 야구를 보는 재미라서. 우리의 소원은 통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렇게 뭐 PTS, 그 다음에 뭐 트랙맨, 호크아이, 뭐 간단하게 무슨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뭐 다 손쉽게 이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르면 어렵다. 예, 네.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같아져야 한다. 이 부분을 이제 공감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양현종 선수가 달성할 것 같은 예, 기록 한번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폴 받고 있거든요. 양현종 선수가 달성할 것 같은 다음 대기록은 통산 210승, 통산 3003이닝 그리고 모두 다 이게 송진우 선수가 갖고 있는 대기록입니다. 자, 과연 여기에서 어떤 기록을 양현종 선수가 추가로 또 달성을 하게 될지 어제 경기에서 이제 또 삼진. 탈삼진 기록을 이제 역대 1위로 등극을 한 양현종 선수였으니까 또 계속해서 투표 안 하신 분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답변을 드릴게요. 네. 챔피에도 트랙맨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못 사용합니다. 저작권이 없는 거군요. 예,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챔필 트랙맨은 원정팀이 그 데이터를 원정팀이 트랙맨을 쓰는 팀이 트랙맨 광주로 갔을 때 계약된 그거를 팀이, 쓰는 예, 거군요. 그걸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문동주 선수의 그 160, 160에 159가 그때 하나 세 곳이 다 나왔던 거죠. 예. 하나 기준에 160. 그때 트랙맨이 161, 예. 호크아이가 159, 어. PTS가 PTS가 160. 그래서 이제 160이었던 거죠. 예. 어렵네요. 네, 복잡합니다. 하나로 하면 참 편할 텐데. 쓸 수 있으니 제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우리 팬들도 좀 확실한 걸 좀 듣고 싶다. 뭐 네. 이런 거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는 다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더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요. 다 지금 뭐 하드웨어적으로는 깔려 있는데. 자, 크리스 김님 질문 하나만 좀 더 소화해 볼까요? 메이저 구단들이 피칭 머신에 영상 패널을 달아서 투수들의 투구폼 그대로 구현해서 공이 나오는 기가 있다는데. 그거 문의한 팀이 있었어요. 오. 예,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그 막 구종도 막 나와요. 커쇼의 커브 하면은 커쇼의 커브폼을 따라하면서? 기계가 이렇게 쭉 그 궤적으로 나와요. 신기하다. 예. 야, 그런 건 비싸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문의는 했는데 계약까지 성사는 안 된 걸로. 예, 국내 구단이 관심 갖고 있는 구단이 몇 군데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그게 되면은 진짜 그 경기 전날 해가지고 그쵸, 시뮬레이션 예. 하기 되게 좋겠네요. 예, 경기하기 전에 그 선발 투수에 맞춰서 뿅 나오면은 야, 그거 뭐 먼저 사는 팀이 이제 또 다음 시즌에 근데 가격이 굉장히 되지 높은 않을까.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건가요? 오. 최종 피칭, 최종판 네. 피칭 머신, 히데이 컨닝 머신, 예. 컨닝 머신. 트라젝트 약 아크. 네. 오, 그렇군요. 네. 저거 던지는 예, 선수가 여기 누군가요? 앞에 네. 영상 패널이고 여기서 투구하고 저 구멍에서 공이 나오는 거죠. 저거 이야. 일본의 배팅센터 가면 맞아요. 앞에 영상 나오는 예, 거. 게임 그 영상처럼 나오는. 일본 배팅센터 이대호 가면 선수가 가서 했던 거. 그런 예. 그런 거네. 대신에 공만 딱 똑같이 그 궤적으로 그렇죠. 던져준다. 네. 그렇죠. 만약에 저 높이 조절까지 된다 그러면 진짜 대박이네요. 그렇죠. 릴리스 포인트까지도 네. 따라가면서. 조절하고. 네. 야. 근데 제가 그 현지 기사 봤을 때는 그것까지도 구현이 된다라고 듣긴 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100%로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있어요. 네. 자, 뭐 돈 많으면 뭐 잘 되겠죠. 예. 돈을 써야 또 투자가 돼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